기준금리 7번 동결했어요. 그동안 한 번도 안 움직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대출금리는 그동안 몇 번 움직였나요? 이거 이상하지 않아요? 사실 이 그림 우리가 처음 보는 게 아니에요. 2020년에도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0.5%로 1년 넘게 고정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시간 동안 5대 은행 예대금리 차는 1.74%포인트에서 2.07%포인트로 오히려 벌어졌습니다. 기준금리는 얼었는데 은행 마진만 혼자 뛴 거예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왜 한국은행이 멈춰도 내 대출이자만 따로 움직이는지, 그 공식이 2026년에 어떻게 다시 돌아왔는지, 4대 은행이 작년에 18조를 번 진짜 메커니즘이 뭔지 제가 23년치 데이터로 해부해 드릴게요. 자, 일단 지금 그림부터 봅시다. 2026년 4월 10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또 앉았어요. 결과는 동결. 기준금리 2.50% 그대로. 이게 작년 5월부터 계속 이어져서 무려 7회 연속 동결입니다. 한은은 말 그대로 멈춰 서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같은 시기에 5대 은행 창구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을까요? 주담대 고정금리 상단을 한번 보시죠. 4월 기준으로 7.01%를 찍었습니다. 고정 상단이 7%를 넘은 건 41개월 만이에요. 3년 반 넘게 없던 숫자가 다시 나타난 거죠. 한은은 작년 5월 이후로 1mm도 안 움직였는데 내 주택담보대출 상단은 오히려 3년 반치를 거꾸로 감아버린 겁니다. 변동금리도 4.44에서 5.26%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고요. 예금 쪽은 또 어떻고요? 평균 예금 금리는 2.83%, 대출 평균은 4.26%, 단순 계산만 해도 차액이 1.43%포인트예요. 대출에서 예금 빼면 이 차액이 그대로 은행 몫으로 떨어지는 거잖아요. 4억짜리 주담대 하나만 있어도 이 차액 하나로 은행은 매년 500만 원 넘는 이자 마진을 챙기고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이상한 건 2026년 4월부터는 2억 4,900만 원 넘는 고액 주담대에 0.25%포인트 가산금리가 또 추가로 붙는다는 거예요. 가계부채 관리라는 명분으로 붙인 거죠. 한은은 가만히 있는데 내 대출 숫자만 또 움직인 겁니다. 그것도 올라가는 방향으로. 한국은행이 핸들을 놓고 쉬는 동안 은행 창구는 혼자 엑셀을 밟고 있는 풍경이죠. 한은이 6개월, 1년, 1년 반을 멈춰 있어도 내 주담대 숫자는 그 기간 내내 따로 춤을 추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 이쯤에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지갑 안에 있는 대출, 작년 5월부터 몇 번 움직였나요? 작년 뉴스에서 금리 곧 내린다더라, 이런 얘기 꽤 들으셨을 거예요. 기대하면서 은행 앱을 열어봤는데 상환표는 그대로, 혹은 오히려 올라있고, 분명히 인하한다고 했는데? 라는 그 기분 한두 번이 아니었을 겁니다. 이자 고지서가 생각만큼 안 내려갔다면 이건 여러분만의 일이 아닙니다. 지금 대한민국 직장인 상환표에 공통으로 찍혀 있는 미스터리인 거죠. 근데 이 그림 사실 우리가 처음 보는 게 아니거든요. 시계를 6년 전으로 돌려볼게요. 2020년 5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5%까지 내립니다. 역대 최저였어요. 코로나 충격에 경제 전체를 구조해야 한다는 명분이 있었고, 그래서 이 0.5%가 무려 1년 8개월 동안 동결됩니다. 2021년 11월에야 겨우 1%로 올리거든요. 한은은 그 시간 동안 완전히 멈춰 있었던 거예요. 그 시간 동안 은행 창구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게 좀 놀라운데요. 기간은 2020년 5월부터 2021년 4월까지 딱 1년입니다. 이 1년 동안 대출금리는 2.8%에서 미동도 없이 그대로였습니다. 은행이 대출받는 사람한테 받는 돈은 한 푼도 안 깎은 거죠. 근데 같은 기간 예금금리는 1%에서 0.8%로 내려갑니다. 예금 주는 쪽만 조용히 깎은 거예요. 이게 어떤 그림이냐면요. 집주인이 월세 사는 사람한테는 월세 그대로 받으면서 집안이 도와주는 아르바이트생한테 주던 용돈만 몰래 깎은 거랑 똑같습니다. 받는 쪽은 안 건드리고 주는 쪽만 찔끔 내린 거죠. 돈이 들어올 때는 다 받아놓고 나갈 때만 줄이는. 결과는 뭐냐? 예대금리 차가 1.74%포인트에서 2.07%포인트로 벌어졌습니다. 기준금리가 얼어있는데 은행 마진만 혼자 뛰어오른 겁니다. 이게 1년 만에 벌어진 일이에요. 그리고 2022년 1월에 도달한 숫자가 진짜 기록적이에요. 5대 은행 예대 마진 2.26%포인트. 2010년 4월 이후 12년 만에 최대치였습니다. 한은이 본격적으로 금리를 올리기 시작한 바로 그 시점에
은행 마진은 12년 만에 최고점을 찍은 거죠. 기준금리 상승기가 시작되자마자 이 비대칭은 더 극명해졌어요. 한번 비교해 볼게요. 2021년 3월부터 2022년 1월 사이 대출금리는 2.9%에서 3.9%로 1.0%포인트가 올랐습니다. 같은 기간 예금금리는 0.8%에서 1.6%로 0.8%포인트만 올랐고요. 대출은 1%포인트 올리면서 예금은 0.8%포인트만 올린 거예요. 0.2%포인트 차이가 그대로 은행이익으로 쌓입니다. 정리하면 이래요. 금리 내리는 시기에는 예금을 먼저 빨리 깎고 금리 올리는 시기에는 대출을 먼저 빨리 올린다. 어느 방향이든 은행한테 유리하게 돌아갑니다. 이게 신기한 거죠. 방향이 반대인데 결론이 같아요. 자, 여기서 우리가 확인한 건 딱 하나예요. 하는 기준금리가 멈춰 있어도 은행 마진은 얼마든지 혼자 움직일 수 있다. 이게 2020년에 이미 증명된 공식입니다. 그리고 2026년에 보고 있는 숫자들은 이 공식의 재방송인 거죠. 1년짜리 시즌1이 끝나고 6년 뒤 같은 배우들로 시즌2가 방송되고 있는 겁니다. 흥미로운 건 이 기간 동안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가 직접 했던 말이에요. 한국은행은 정부로부터는 독립돼 있지만 미국 연준으로부터는 독립돼 있지 않다. 한은은 미국 눈치 보느라 핸들을 못 돌리고 있었던 거죠. 핸들이 멈춘 건 사정이 있었어요. 근데 은행은 그 사정과 상관없이 제 갈 길을 갔던 겁니다. 그럼 그 공식 도대체 어떻게 작동하는 걸까요? 은행이 핸들들도 없이 혼자서 금리를 움직일 수 있다면 그 다이얼은 도대체 어디에 달려 있는 걸까요? 이제 대출금리라는 숫자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뜯어볼 거예요.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공식 한 줄이에요. 대출금리 이과고 대출 기준금리 플러스 가상금리 마이너스 우대금리 세 덩어리입니다. 이 세 개가 어떻게 섞이는지만 알면 왜 내 이자가 그 숫자인지 보이거든요. 가상인물 하나 불러볼게요. 30대 후반 김대리. 서울 외곽에 4억짜리 아파트 주담대 받으러 은행 창구에 앉았다고 해봅시다. 창구 직원이 한참 두드리다가 오늘 금리는 4.6%입니다. 이러는 장면이요. 이 4.6%가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진 숫자인지를 한번 볼게요. 첫 번째 덩어리, 대출 기준금리. 여기가 바로 우리가 흔히 듣는 코픽스가 들어가는 자리예요. 코픽스, 뭐냐면 국내 8개 은행이 돈을 끌어오는 데 드는 평균 비용을 모아놓은 지수입니다. 조달 비용 지수라고 부르는 게 정확해요. 신규 취급액 기준, 잔액 기준, 신잔액 기준, 단기 기준 이렇게 4종류가 있고요.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 구간이 이 코픽스입니다. 다만 정확히 말하면 코픽스에는 은행채 같은 시장금리 움직임도 같이 녹아 있어요. 그러니까 한은이 조용히 있어도 시장금리가 올라가면 코픽스는 따로 올라갈 수 있는 거죠. 두 번째 덩어리, 가상금리. 여기서부터가 블랙박스입니다. 이 가상금리 하나로 안 끝나요. 무려 8개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리스크 프리미엄, 유동성 프리미엄, 신용 프리미엄, 자본 비용, 업무 원가, 법적 비용, 기대이익률. 여기까지가 7개. 그리고 마지막 8번째, 제일 중요한 거. 가감 조정 정결금리. 가감 조정 정결금리가 뭐냐? 이름이 어렵죠. 쉽게 말하면 지점장이나 본부가 이건 좀 더 얹자, 이건 좀 빼자 하고 재량으로 조정하는 금리예요. 공식 안에 있지만 공식이 아닌 거죠. 은행 내부 판단으로 그날그날 움직이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8개 중 7개는 은행 원가 논리로 설명되는데 마지막 한 항목이 그냥 우리 마음인 거예요. 세 번째 덩어리, 우대금리. 이건 은행이 깎아주는 쪽이에요. 급여 이체, 카드 실적, 자동 이체 이런 걸로 빼주는 거죠. 이것도 은행이 조건을 정하고 빼주는 폭도 은행이 정합니다. 자, 구조가 보이시죠? 첫 번째 덩어리는 한은이 움직이고요. 두 번째, 세 번째 덩어리는 완전히 은행 재량입니다. 핸들은 한국은행이 잡고 있는데 사이드 브레이크와 엑셀은 은행이 따로 들고 있는 구조인 거예요. 한은이 핸들을 가만히 잡고 있어도 은행이 가상금리 다이얼을 0.1%포인트만 돌리면 내 이자는 그만큼 움직입니다. 반대로 한은이 핸들을 크게 돌려도 은행이 우대금리를 깎아버리면 내 체감은 그대로예요. 게다가 시장에서 은행채 금리가 올라 코픽스가 따라 오르면 한은이 가만히 있어도 내 이자는 올라가는 거죠. 한은만 바라봐서는 내 상환표가 왜 그 숫자인지 설명이 안 되는 이유예요. 김대리가 대출 상담 받을 때 창구 직원이 오늘 금리 4.6%입니다 라고 말해주죠. 그 4.6% 안에서 한은이 건드리는 건 코픽스 부분뿐이에요. 나머지는 전부 은행이 그날 기분, 그 사람의 협상력, 본부 방침에 따라 조이거나 풀 수 있는 겁니다. 옆자리 박 과장이 같은 날 같은 조건으로 받아도 전결금리 하나 달라서 0.2%포인트 차이가 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2026년 4월부터는 가상금리 항목에 플러스 0.25%포인트가 또 얹혔어요. 고액 주담대 억제라는 명분으로요. 한은은 가만히 있는데 가상금리 쪽 다이얼만 또 돌아간 거죠. 이제 좀 감이 오시죠? 왜 기준금리 7번 동결돼도 내 이자가 내려가지 않는지. 내려가는 다이얼을 잡고 있는 사람이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다이얼을 돌리느냐 마느냐, 얼마나 돌리느냐는 한은이 결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작년에 이 다이얼을 쥐고 있는 4대 은행이 얼마를 벌었냐면요. 2025년 연간 4대 금융지주 합산 순이익 18조 3,561억 원. 말 그대로 역대 최대입니다. 전년도 16조 5천억대 기록도 한 해 만에 갈아엎었어요. 지주별로 보면 KB금융이 5조 8천억대로 1위 자리를 탈환했고 신한이 4조 9천억, 하나가 4조, 우리가 3조 7천억 수준이었죠. 그룹 안의 대표은행만 떼어봐도 KB국민은행 한 곳에서만 3조 8천억대 이익을 냈습니다. 은행 한 곳이 지방 중견기업 여러 개를 합친 이익을 한 해에 찍은 거예요. 이자 이익만 떼서 보면 2024년 기준 약 42조 원이었습니다. 순이익이 아니라 이자 이익이요. 이걸 한국 인구 5,170만 명으로 단순하게 나눠보면 1인당 약 81만 원, 한 달로 치면 6만 8천 원쯤 됩니다. 오해하지 말아주세요. 이 숫자가 한 사람이 매달 은행에 낸 돈이라는 뜻은 아니에요. 기업대출, 주담대, 신용대출, 국채이자까지 한국 경제 안에서 움직인 모든 이자 거래를 다 섞은 총량이거든요. 다만 이 규모가 한쪽 장부, 그러니까 시중은행 쪽으로 해마다 얼마나 흘러드는지를 국민 1인당으로 환산해보면 이 정도 감각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스트리밍 구독 한 개 몫이 해마다 은행 장부에 쌓이고 있는 셈이죠. 근데 여기서 흥미로운 수치가 하나 있어요. 한국 4대 은행님, 그러니까 은행이 돈 굴려서 남기는 마진율이 1.46%입니다. 미국 은행업계 평균이 3.25%예요. 일본은 0.4에서 0.9% 수준이고요. 숫자만 보면 한국이 미국 절반밖에 안 되죠. 근데 왜 우리는 미국보다 더 당하는 기분이 들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가계대출 비중이 한국이 훨씬 높고 지난 3년 동안 대출 원금 자체가 많이 불어나 있었거든요. 같은 마진율이라도 원금이 크면 절대 금액은 훨씬 크게 느껴지는 겁니다. 미국 사람보다 낮은 비율로 한국 사람이 더 많이 메고 있는 거죠. 비율 게임에서는 이기고 체감 게임에서는 지고. 그럼 이 돈 어디로 가냐? 2024년 기준 4대 은행 임직원 평균 연봉 1억 1,800만 원. 월급으로 환산하면 월 983만 원이에요. 대기업 부장급 이상 평균 월급입니다. 하나은행이 1억 2천만 원으로 최상단이고 KB와 신한이 1억 1,900만 원, 우리가 1억 1,400만 원이에요. 2022년 희망퇴직한 분들 평균 퇴직금은 3억 5,548만 원. 수도권 외곽 소형 아파트 전세 한 채 값이 퇴직금으로 나왔던 거죠. 2025년 주주들한테 돌아간 배당 총액은 5조 6,410억 원, 전년보다 8,450억 원 더 풀었어요. 4대 금융지주 주주 환원율이 50% 돌파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벌어들인 돈 절반 이상을 주주한테 현금으로 돌려주는 거죠. 거기에 작년부터는 주 4.9일제까지 도입됐어요. 금요일은 1시간 일찍 퇴근하는 거죠. 월급은 대기업 상위, 배당은 역대 최대, 근무 시간은 단축. 어느 업종에서 이 세 개가 동시에 일어날까요? 2025년 한국시중은행이 그랬습니다. 은행이 돈 벌었다는 것 자체가 잘못은 아니에요. 근데 그 돈이 어디서 왔는지를 생각해보면 좀 다르게 보이거든요. 이자는 결국 누군가의 월급에서 떼어간 돈이잖아요. 맞벌이 부부 한 달 생활비 줄이고 여행 한 번 더 참고 외식 한 번 더 건너뛴 그 돈이 모여서 18조가 된 거예요. 한은이 7번 동결하는 동안 내려갔어야 할 내 이자가 은행 지점장의 가감 조정 전결금리에 걸려서 내려가지 않았다면, 그리고 그 차액이 돈잔치 재원이 됐다면, 이건 정책 실패일까요? 구조의 승리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공식을 너무 늦게 배운 걸까요? 한국은행이 멈춘 자리에 은행이 혼자 달린다. 7번이든 13번이든 그 공식은 똑같이 돌아갑니다. 2020년에도 그랬고 2026년에도 그러고 있어요. 기준금리 인하 1%포인트가 내 대출에 똑같이 반영되지 않는 건 시스템 오류가 아니라 설계입니다. 그리고 설계라는 건 아는 사람만 유리한 게임이라는 뜻이에요. 오늘 저녁에 시간 되시면 내 주담대 상환표 한번 열어보세요. 지금 찍혀있는 그 금리가 어디서 왔는지, 코픽스가 얼마였고 가상금리가 얼마 얹혔는지 이제는 좀 보일 겁니다. 상담 때 우대금리 왜 이것밖에 안 돼요? 라고 한번 물어볼 용기도 생기고요.
하는이 멈춰도 은행은 멈추지 않는다는 걸 알면 내 통장 숫자가 조금 다르게 읽히거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재밌는 경제 이야기로 찾아올게요.